예, 안녕하세요. 보수의 원리입니다. 어, 어제 오늘 지금 뭐 전작권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. 그 안규백 국방장관이 뭐 94% 진척이 됐는데 나머지 6% 때문에 안 되고 있다. 빨리 해줘라. 거의 다 됐는데 왜 안 해줬느냐라고 하면서 미국 국회의원을 가지고 데인트 만나서 얘기했다는 이야기도 있고, 뭐 헤그세스 장관이 어, 한국의 그 전시작권 전환은 빠를수록 좋다. 그리고 통제 권한도 많이 줘야 된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마치 그 전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조금 있으면 줄 것 같은 분위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. 이거 제가 거짓말이라고 표현한 것이 좀 과격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잘 왜곡된 거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사실은 그 전시작전권 전환의 94% 그리고 나머지 6%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. 나머지 6%는요, 북한 핵에 대한 억제 능력입니다. 그러니까 이 북한 핵에 대한 억제 능력은 뭐 그 레이더 정보 감시 능력, 그 다음에 그 킬체인 능력, 대량 보복 응징 능력,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. 그것이 6%예요. 그러면 이 6%가 없으면 나머지 94%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피터 헤그세스 장관이 얘기를 하는 건 전쟁부장관 얘기를 한 거는 이거 빨리 6%를 채워라. 이 6%를 채우지 않으면 전시작전 통제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응? 그러니까 저도 이 그런 의미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이 정말 거의 근접해 있고 우리가 그런 조건들이 마련했으면 저도 좋아요. 우리가 스스로 북한 핵에 대해서 대응할 능력을 갖췄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우리가 반대를 합니까? 그게 아니잖아요, 지금.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. 음? 그래서 여기 남은 6%가 북한 핵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죠. 사람들은 그냥 94%라고 그러면 거의 다 됐네. 이제 6%만 채우면 되는 것 아니야?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. 그 안규백이도 그렇고. 하지만 전시작전권 전환은 이런 점수제가 아니에요. 94%는 공식적인 합격성도 아니고 자동 전환 기준도 아니에요. 오히려 복잡한 군사 능력과 조건을 설명하기 위해 해석된 표현에 가까워요. 94%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은 6%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. 국가 안보에서는 마지막 6%가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예요. 일반적인 사업에서는 94%는 거의 다 완성된 상태지만은 국가 안보에서는 그 6%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력의 90% 이상을 갖추고도 지휘 체계, 정보 체계, 보급 체계 하나가 무너지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. 따라서 남은 6%가 단순한 장비 부족인지 아니면 체계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. 더구나 이 6%가 북한 핵에 관한 전력이라고 한다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.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중심에서 이게 조건 중심으로 좀 바뀌었단 말이에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 6%가 북한 핵 퍼센트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이 완성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기준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남은 6%가 북핵이라고 발표된 적은 없어요. 그러나 북한 핵의 진척 능력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. 따라서 남아있는 쟁점 역시도 북한 핵 위기 대응 체계, 그 다음에 핵 억제 신뢰성, 핵 공격 상황에서 지휘 통제, 그 미 핵 전략 자산 연계, 그리고 연합사령부의 핵 위기 대응 능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94%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. 6%가 바로 핵 문제라는 거고 대량 살상 무기 문제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이 6%가 6% 때문에 게임이 완전히 체인저가 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.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, 미국은.
그리고 이것은요,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. 자, 미국이 볼 때 나머지 재래식 능력, 재래식 전력은 괜찮아. 근데 나머지 핵 대응 능력이 조금 미흡해. 그리고 이 핵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잘 안 돼 있어.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뭔지 아세요? 이 상태에서 주한미 작전주의권을 한국에게 넘겨줘? 그러면은 주한미군이 한국의 지휘 체계를 받게 되면 그대로 뭐예요? 주한미군은 북한 핵 공격과 대량 살상 무기 위협에 노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실제 전장에서는 우리만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위협은 한국만을 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한 미군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전자권 전환 과정에서 남아있는 핵심 조건이 북한 핵과 대응된 건 문제라면 그건 한국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미국이 신중한 거예요. 응? 북한 위협 속에서 한국 연합 지휘체제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90%를 달성했어. 그러면 뭐 1단계는 합의가 되는데 2단계가 문제고 2단계도 거의 뭐 90%가 합의가 되고 뭐 이런 그러니까 거의 다 됐다. 이런 식으로 왜곡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. 그러면서도 또 뭐라 그래요 지금?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이거 2단계만 끝나면 3단계는 정치적인 선언이니까 그냥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. 여러분요 정말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3단계가 더 어려운 거예요. 3단계가. 왜? 국제 정세 변화를 봐야 되니까. 우리 국제 정세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? 미중 패권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죠. 그 가운데서 한반도의 중요성은 더 강해지고 있어요. 그런 상황에서 전시작전권을 한국군한테 넘겨줘요?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, 지금. 그래서 이번에 국방수권법에서 무엇이 나왔냐 하면 이제 행정부 간의 합의만 가지고 이 국방수권법을 넘겨줄 수 없다. 의회에 보고를 해라.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? 단순히 의회 보고로만 끝날까요? 의회에 보고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달하지 못하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삭감해 버리겠다. 이 말은 그냥 뭐예요? 철수시켜 버리겠다는 얘기가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. 왜?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둔하고 있습니까? 장병들도 먹고 자는 거고 해고 뭐 훈련도 무기도 지원해 줘야 되고 하는 건데. 이런 얘기예요. 그러니까 오히려 단계 하나가 더 늘은 거야 지금.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뭐 3단계 해가지고 뭐 행정부 승인이 끝나면 끝나는 거였지만 이제는 더 하나가 붙었어요. 의회가 그걸 동의를 해야 돼.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? 이제는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야. 그러니까 피터 에거세스 장관이 전시 작전권 환수 좋다.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상 전체 그 다음에 통제권을 더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한국군의 역량이 북한 핵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됐을 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. 그거는 좋은 거예요. 그거는 좋은 거야. 왜? 우리 능력이 그만큼 되었다니까. 그러니까 뭐예요? 피터 에그센스 장관은
그거 조건을 네가 만들어내라는 거예요. 지금 훈련도 안 하고 뭐 방위비 증액도 안 하고 뭐 저기 뭐 서해안에 뭐 중국이 섬 만들어 놓고 있어도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. 이러면서 어떻게 전시작전권 그 검증을 통해서 합격을 받습니까? 그거를 뭐 검증을 완료를 할 수가 있어요. 우리가 정말 착각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냐면 핵 능력을까지 검증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보면 또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? 이 좌파 언론들이 그거는 미국의 핵 우산 정책이에요. 핵이 게임 체인저죠. 역할을 할 수 있죠. 그거를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시 작전권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? 그거는 미국이 지휘하는 거라며요.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, 지금. 그러니까 94%가 아니에요. 숫자가 아니란 말이야, 이거는. 나머지 6%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보면 이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야. 핵전력이라고. 그리고 이것이 지금 자, 이 과정 우리가 전작권의 역사의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? 2015년에 12월 달에 이거를 한국군이 받아가는 걸로 돼 있었어요. 근데 바뀌었어. 왜? 북한의 핵이 고도화됐어요. 그리고 중국과 이 패권 중국의 위협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. 그러니까 뭐야? 야, 이거 안 돼. 어느 정도 기준이 될 때까지 무제한 바꿔버렸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전시작전권 통제권은 뭐예요? 국제 정세의 변화, 응? 그리고 한국군의 역량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과정을 뭐예요? 하나를 더 첨가하기 위해서 의회에 보고할 것. 보고는 바로 뭐야? 동의를 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. 사실상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. 그 의회가 그거 보고해가지고 만약에 이거 안 되겠다 뭐 그렇 싶으면은 그냥 뭐야? 주한미군 방위군 삭대, 주둔비 삭감 뭐 이러면서 사실상 한미 동맹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이 정권은 뭐야? 한미 동맹 깨진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지. 왜? 표 떨어지니까. 그것이 지금 전시 적장권 전환을 이렇게 언론이 왜곡하고 안규백이가 무식한 소리를 해대는 94%의 숫자 노름이 가지는 왜곡인 것입니다. 중요한 것은 94%가 아니라 나머지 6%의 핵이 문제다. 핵전력. 그거 안 되면 아닌 것이다. 그것이 미국이 바라는 것. 미국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피터 헤그세스 장관과 브론슨 장군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궁합 코드인 거예요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제 강의와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